루이스 초이님의 정말 아름다운 음색, 정말 흉내도 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로 저렇게 또 동물 목소리까지 내고 또 남자가 또 그렇게 가냘픈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낼지, 역시 이 사람의 목소리가요, 이 악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좋은 오늘 공연을 또 선물해 주신 우리 루이스 초이와 그리고 또 정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정말 한번 멋진 한번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크를 위해서 정말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파주 문화정책과 그리고 또 관광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온택트 시대에 문화 정책과 관광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또 전문가분들, 아주 귀하신 분들을 먼저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질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파주시를 위해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종환 파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 관광을 책임지시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요. 1370만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김달수 경기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초면은 아니시죠? 네. 자주 뵀습니다. 자주 뵀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사적인 자리보다는 아무래도 뭐 정책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좀 많아졌겠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자주 네. 뵙습니다. 시장님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뻣뻣하셔갖고 좀 웃어주세요. 오늘 또 즐거운 날 아닙니까? 예. 네, 문화의 달 파주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의 달 주인공이 바로 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토론은 말이죠,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우리 파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주시의 의정 활동, 그리고 회의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사실 연예인 저도 사실 좀 떨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이 이렇게 랜선으로 방송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라이브로요, 시장님? 거의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네. 인생과 삶 자체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제 조금 이제 개그가 나오시는데요. 네. 그런 실화, 네. 레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달수 의원님은요? 떨리죠, 많이.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안 떨리는데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많이 떨리고, 네. 더구나 이런 자리는 더 떨리죠. 네. 연예인들도 왜 그 연기는 하지만 사적으로 만나면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얼굴 그렇죠. 많이 가리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뭐 표정에서는 아유. 그래도 그러니까 인자하신 그 표정을 유지하시려고 애쓰시는 게 보이십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네.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안 납니다. 네. 오늘 그냥 최종환 시장님 옆에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유동규 사장님은요, 다른 분들은 지금 대본을 다 앞에 두고 계시는데 우리 다 숙지를 해오셨는지 애오셨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고 계신 건지 그냥 대본도 그냥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평소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평소 게, 생각대로 내가 했던 정책들을 오늘 이야기하시겠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다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조금 혹시나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대본들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2020 문화의 달 파주 행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최 시장님, 문화의 달 파주 어떤 행사인지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매년 10월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을 해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10월에 문화의 달 개최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차고 풍성하게 지난해부터 문화의 달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 문화의 달을 만끽하지 못하고 온라인 언택트로 불가피하게 행사를 변경시켜서 선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언택트 온라인 위주의 문화의 달 행사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공중 퍼포먼스, 거리극, 전통 예술 재즈, 또 우리 파주의 수리한 운정 호수공원에 펼쳐져 있는 야외 조각 전시회, 또 DMZ 기획 영상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한 많은 행사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송출된다는 것만이 조금 아쉬움은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또 온라인으로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로 방구석 1열을 차지하실 수 있거든. 제일 앞에서 VVIP로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우리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분 이 평소에 이렇게 문화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문화생활을 즐겨 하시는데 우리 유동규 대표님 문화생활 평상시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겨서 하시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문화 생활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면 접촉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좀 자제하는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영화 정도는 집 근처에서 좀 보자 해서 최대한 좀 개봉하는 영화들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신 영화 기억에 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또 광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국내외 영화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유동규 사장님이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최 시장님 아마 문화생활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즐기시고 계시는지요? 네, 평소 뭐 그렇게 활발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그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왕성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상황이 주어지지 않지만 개인적 시간 속에서는 가족들이랑 뭐 영화를 보고 전시회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방역 당국에 또 한 기초단체 수장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자제를 권고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문화생활에 관련된 일상이 멈추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집콕 그래서 집에서 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시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며칠 전 뭐 촬영 때문에 우리 시장님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때 문화생활을 독서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문화생활을 놓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달수 도의원님 어떻게 문화생활 네, 많이 하시나요?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이야 뭐 영화, 음악, 콘서트 뭐 그런 데 많이 다니고 연극도 보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저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뭐 그 영화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지자체 단체장님이라든가 지금 이 정책을 하시는 우리 도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하신 정도면 과연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 빨리 하루속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전체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해외 여행 못 가는 대신 사실 국내에서 또 이 관광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깜빡했는데 우리 김달수 의원님은 독특하게도 영화에 출연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 네, 알고 뭐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 찌개 지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예, 예전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 영화의 단역으로 가끔 출연을 했었고요. 은퇴하면은 또 그 제2의 인생을 단역 배우로 살고 아, 있습니다. 단역 배우로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 올라온 우리 도의원님의 그 약간 그 보부상 같은 한복 입으신 상인 같은 옷을 입은 걸 봤어요. 그게 1928년도에 옹기장수 아, 역. 옹기장수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본인의 취미도 또 연기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 여러 문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중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파주는 역사와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DMZ와 천혜의 자연환경인 임진강, 한강이 이 두 거대한 젖줄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생태계의 도시에서 문화 사업을 새로운 우리의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크게 핵심적인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이제 파주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학이라고 하면은 파주의 인문, 역사, 지리, 학문을 총망라하는 파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정신적 요체를 파주학이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내렸습니다. 예로부터 파주에는 선각자들과 선비들을 또 많이 배출했습니다. 율곡 이선생, 부봉 송익필, 우계 성운과 같은 당대를 풍미했던 성리학의 대가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곳이고 또 을사사회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벌어졌던 같은 집안에서 대윤, 소윤, 정난정, 윤원영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묻혀 있고 또 허준 선생이 우리 파주 출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신들을 총망라해서 파주학의 뿌리를 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파주학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문화사업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주대로라고 한양 도성에서 어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지금은 국도 1호선 통일로와 같은 과거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어주대로를 역사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조선 최초의 거북선은 파주의 거북선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이 최초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건조되어서 외선들과의 해전에서 세계 유일의 전성을 거두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1592년보다 18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1413년에
태종실록에 보면은 태종이 세자와 임진나루에서 귀선, 거북선이 외선을 상대로 모의 전투하는 장면을 참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413년 태종 당시에 이미 임진강에서 거북선의 원조가 건조되어서 외선과 같이 훈련을 하는 장면이 역사적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1592년 임전에는 당시에 갑자기 이순신 장군께서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거북선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 초기부터 거북선의 원형들이 개성되어 민간에서나 우리 그 군사 이런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개성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북선 복원 사업까지를 우리 주교한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파주의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다시 한번 재평가를 돼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11시부터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전에 그 간송미술관 전 큐레이터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파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나왔던 인물들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파주시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의 댓글에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냐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주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이렇게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파주학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인문학적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카이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의주대로도 그렇고 또 거북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롭고 진지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예전에 뭐 파주 지역 문화 관련 법안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파주 지역뿐만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뭐 거리 예술 활성화라든가 또 이제 파주를 위해서는 특히 그 책, 서점,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이게 파주가 특히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드리고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산에 살지만 파주가 그렇게 다종다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과 전통과 그런 게 있는 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게 파주가 정말 이게 보물단지구나 여기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많이 그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뭐 저희는 이제 파주가 우리나라 출판 산업의 거의 메카거든요. 핵심 여기가 핵심인데 요즘에 이제 출판 산업 이제 책 문화 자체가 조금 그 시들어가면서 출판 문화도 사실은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죠. 근데 출판 서점이라는 것은 특히 책이라는 것은 우리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런 어떤 인문적 사유의 그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살펴줘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역 서점을 지원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온전하게 시민들이 걸어서 늘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좀 더욱더 활성화돼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또 이 문화 예술을 또 이렇게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게 관광으로서 또 꽃을 피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유 사장님, 관광 쪽에서도 분명히 이 경기도 이 문화관광 현재가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곳들 또 그곳 가운데 파주도 가볼 만한 곳들 좀 그런 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우리 파주 시장님께서 파주의 역사와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역사 자원과 그 문화 혹은 자연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몰라서 안 알려지는 곳들이 또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광공사에서는 최대한 알릴 생각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알릴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한두 군데가 좋다 그러면 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한 시군에 한 개씩만 그런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31군데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디지털 관광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울 경기도민들이 1,350만, 서울 시민, 인천까지 합치면 약 한 2,600만 정도의 배우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1차 고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여행, 관광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특별한 가이드가 필요 없이도 AI가 직접 해설해주고 그 장소에 가면 지금 우리 최종환 시장님을 모시고 파주를 관광하듯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경기도 어디 가지 하면은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AI가 그 상황과 취미와 어떤 특성에 따라서 소개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모든 것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최첨단이 되네요. 근데 이제 이 AI 기능이 결국은 많이 기억하고 검색되는 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더욱더 우리 파주시가 그 AI 인공지능이 이 파주시가 더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계속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또 문화의 달 이 파주 3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들이 결국은 다양한 공연들이 한 16개 팀들이 참가했지만 이거를 다 짧게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서 재편집을 해갖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50개 이상을 또 영상을 만들면 이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이 기능들이 결국 AI가 또 잡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확보된다 그러면 또 파주시도 경기도 내에서 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주로 조금 집중해서 좀 스피드 있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관광 인프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파주의 대표적인 그 문화관광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테마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평화와 관련된 평화관광, 두 번째가 역사문화예술과 관련된 역사문화예술관광,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 생태 관광, 이렇게 큰 테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화관광은 분단의 첫 도시 파주가 통일의 첫 도시 파주로 이제 발돋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DMZ 지역의 제3 땅굴 도로산 전망대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프 그리비스와 같은 평화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임진각 국민관광지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6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관광 경쟁력 지수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평화 관광지입니다. 임진각 평화 관광지에는 최근에 개장한 평화 곤돌라가 설치되어서 곤돌라를 타고 민통선 지역을 공중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캠프 그리비스에서 하차해서 주변을 전망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역사, 문화, 예술의 관광지로서는 파주에서 배출한 많은 역사적 인물과 그분들의 흔적이 숨어 있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왕릉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율곡 이 선생과 방촌 황희 선생과 같은 그런 문화재급들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임진각과 한강에 교차하는 천혜의 자연 생태 관광 자원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고, 마장호수와 가막산, 출렁다리와 같은 큰 관광지에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제가 뭐 좋아하는 뭐 가막산 출렁다리서부터 마장 저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DMZ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관광지들이, 좋은 관광지들이 가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이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관광과 문화산업이 바뀔 것인지, 혹시 각자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서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개별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관광하던 시대보다는 이제는 가족 단위 혹은 친구 단위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행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관광지에 대한 브랜드화를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우리 김대수 네, 의원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연에 대한 것들,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들, 뭐 그런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처럼 이런 무리지어 다니는 단체 관광은 이제 사라질 테고, 그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런 어떤 개별 관광이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 잘 못 나가니까 국내 관광이 아마 또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파주는 네. 앞으로는 기회의 땅이겠죠. 관광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하면서 음식 문화도 앞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다. 뭐 그런 것들, 또 자연을 탐험하는 그런 활동들, 문화들, 아마 그런 게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시장님으로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전과 후가 구분이 안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 분야에서도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직접 방문하는 민원들이 대폭 줄이고, 온라인 민원들이나 비대면 민원 방식과 민원 서류 서식들도 대폭 간소함으로써 이런 절차들과 또 접촉을 줄여야 됨으로써 이런 감염병 확산에 행정이 발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에 있어서도 회의라든지 보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업종들도 전환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 교육들도 시켜 나감으로써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에 있어서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서의 재편들이 필요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관광공사 대표님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충 예측하실 겁니다. 바로 DMZ 관광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1위가 DMZ입니다. 그래서 DMZ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이 오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DMZ
외국인들 한번 데리고 가잖아요. 교포들 데려가면은 막 미쳐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데를 어떻게 갈 수 있냐는 등. 그리고 너무나도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근데 이게 온라인 시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으니 평상시에는 가보지 못하던 곳을 이걸 어떻게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접속해서 오히려 유료로 DMZ를 볼 수 있는 어떤 뷰잉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만든다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관광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대표님 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에 그 접경 지역이 김포시하고 연천군과 더불어서 이제 파주시가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판문점, 임진각을 대표하는 부분이 이제 파주시 관할이 되겠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 바뀌실 때마다 생각하신 분들이 뭐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평화 지역을 만들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좀 많은 부처관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평화와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단 지역에 70년, 80년을 가지 못하면서 이 자연 생태의 보고가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와서 보실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상도 굉장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와서 좀 체험하고 보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들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님도 뭐 다른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동규 대표님께서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한 관광지를 스타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옆에 있는 관광지들도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처럼 일단 파주하면 전 세계인들이 DMZ를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뭐 다양한 역사 박물관들도 있지만 일단 먼저 DMZ가 더욱더 볼거리와 그리고 먹을거리와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것들이 많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쪽으로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유동규 사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네요. DMZ에 대해서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그 관광 상품의 소구력, 호소력이 바로 DMZ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비무장지대, 냉전의 산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많은 외국인들과 국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차별화된 독특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철책선, 미확인 지뢰 이러한 그 냉전 시대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뭐 땅굴 그리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지피라든지 이런 군사 시설들이 관광 자원으로 체험 관광에 있어서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은 9월부터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만은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온라인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맞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더 많이 그 새로운 기법들과 접근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우리 경기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계신 모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집중되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DMZ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또 뭐 DMZ 청을 또 제안하신 게 있으시죠? 예. 이게 DMZ가 이제 강화부터 어디까지죠? 고성까지죠. 고성까지 네. 거의 457km 그렇게의
10개의 이렇게 그 시군이 걸쳐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DMZ와 관련된 그 중앙 부처도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경기도, 강원도 플러스 10개의 시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얽혀져 있는데, 근데 DMZ라는 게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DMZ고 또 그렇게 또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또 DMZ고 그래서 이게 천혜의 뭐 글로벌 관광 자원이면서도 또 글로벌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좀 단일화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부처,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경기도, 강원도가 같이 DMZ청을 관리, 보존, 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일한 기관, 청을 만들자. DMZ청을.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이제 국제 DMZ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DMZ를 좀 세계적인 유산이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 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DMZ청이라는 것도 엄청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뭐 혹시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요. 사실 우리 그 DMZ라는 이 부분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통일을 이뤘습니다만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국가고 그 당시에 2차 대전 당사자 국가라고 그러면 패전국이라고 그러면 독일,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국가라서 분단이 됐습니다. 동서독으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2차 대전 당사자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후에 분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분단이 됐다는 거죠.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소이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 분단에 대한 유일한 스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상징성 있게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달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산발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속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르면서 사실 DMZ가 어떻게 보면 사실 긴장하면서 고요한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로 또 풀어가는 것들이 또 많은 대중들을 그 안에 모을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뭐 스토리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문화가 성공했을 때 관광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해외 사례에서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위원님? 예, 뭐 문화예술과 관광과 콘텐츠는 같이 그냥 원이죠, 원. 예, 예,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뭐 늘 우리가 가장 쉽게 또 많이 예를 드는 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그 프렌지 페스티벌인가요? 네. 예, 거기 그냥 뭐 10명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공터에서 연극을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뭐 한 1000여 개? 예, 200여 개 정도의 공연이 그 1000여 명의 이런 그 예술인들과 200여 개의 작품들이 뭐 해마다 올려지고 있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파주도 원체 시장님 말씀처럼 자연 생태, 역사 유산,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렇게 스토리텔링화 하면은 컨텐츠화 하면은 저는 엄청난 그 관광의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워낙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이제 출판 도시를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출판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영화인들 그리고 이곳의 다양한 디자이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의 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서 결국 많은 예술가들이 이 파주 출판 도시와 인접 근처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아티스트 협동조합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접경 지역 미술과 접경 지역에 대한 인문화 아까 얘기했던 그 파주학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무엇을 이 파주 출판 도시 이 파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욕의 첼시 있잖아요. 그 소호거리 그 첼시가 앞으로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이 파주 출판 도시가 정말 뉴욕의 첼시 같은 예술가들의 모임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미술품은 다 파주로 와서 다 살 수 있게끔. 옆에 이제 주변에 아울렛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미술품 아울렛까지도 생겨서 전 세계에 있는 갤러리들이 이 파주 출판 도시에 와서 전 세계 화상들을 상대로 이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 된다 그러면 아마 홍콩에서 지금 아트바젤을 열리고 있지만 그 홍콩의 아트바젤이 나중에는 결국 파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파주의 그런 컨텐츠 뭐 쉽게 얘기해서 트리엔날레라든가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아트 행사들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결국은요 관광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파주가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볼거리 많고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1일 코스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숙박도 하고 근데 숙박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네. 지금 그 사실 그 이제 파주의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우리 그 고양시에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숙박 시설 좀 확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킨텍스 바로 옆에 이제 부지에서 이제 우리 그 엠블 호텔도 지금 있고 그 인근에 지금 여러 호텔을 지금 아마 고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지금 파주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파주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에 걸맞춰서 거의 관광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파주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숙박 시설도 이제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메모드급 대형 그 숙박 시설 호텔과 같은 것들도 전략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파주시도 유치하고자 하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해리 주변에 있는 통일동산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 호텔들이 있습니다. 셀럽들이 묵고 간 오래된 유서 깊은 호텔에 작지만 그리고 시설도 넓고 노후됐지만은 네. 그러한 그 스토리를 탐방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주는 이런 부분도 육성해야 되는 숙박 마이스 산업이다 해서 미술관 호텔이라든지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게스트하우스 또 농촌 지역에서 민박 이런 것들로 독특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숙박시설로 키워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고양 파주 김포는 하나의 그 한강 하구를 공유하는 하나의 이 묶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관광 인프라도 서로 고양 파주 김포가 같이 좀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고민도 공동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 의원님께서 좀 힘을 써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파주, 고양, 김포가 모여서 이런 포럼들을 좀 자주 해서 해야 이게 결국은 남아서 결국은 또 자료가 되고 그 자료가 결국은 또 발의가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우리 유동규 대표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스토리텔링들은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내용들, 그건 뭐 역사라든지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충분히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스토리텔링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포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들 이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 관광공사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승전 예산. 아, 기승전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덧 벌써 이제 1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리 우리 파주시 관광 문화에 관한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제언을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까 여기 있었는데요. 우리 파주 파주 카페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연처럼 단순히 관광하는 행사보다 대회나 경연 같은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파주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행사가 많아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문화의 달 행사에 좀 아쉬움을 또 표현하신 또 문자가 또 왔습니다. 파주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공감 가는 게 저희 집에 중고등학생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청소년 참여 문화 콘텐츠 행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행복한 파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콘텐츠 행사 혹시 우리 시장님 이런 거 이렇게 질문을 왔는데 그래도 답을 좀 해주셨으면. 역시 라이브로 하니까 전혀 예상 못한 네. 준비 안 된 또 이런 그 질문이 들어와서 당혹스럽지만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파주에는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교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정, 문산, 금촌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문산에 건립을 해서 청소년 문화 정책의 메카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 원 유스 호스텔 같은 것들을 또 파평면 율곡수목원에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들을 더 지원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문산에 또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유동규 대표님께서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처럼 단순히 관광하는 행사보다 대회나 경연 같은 행사가 많아져야 되겠다. 우리 그 평화놀이공원에서도 그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좀 네. 전에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관광 관련돼서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저기 교육감님하고도 지금 만나고 왔었고요, 미팅을 했었고 31개 시군의 지자체 장님들하고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스토리텔링도 말씀하셨고 경기도의 관내에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스팟마다의 어떤 스토리텔링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알릴 방법이 사실은 없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관광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들판에 우리 마을에 한 3층 석탑이 있는데 저 유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가면은 옆에만 쓰면 이 3층 석탑이 언제 만들어졌고 유래가 뭐고 이 마을의 전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자연히
학습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경연처럼 레벨 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인근 마을 혹은 내가 사는 시군까지 누가 가장 먼저 이 스토리텔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게임처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디지털화 하면서 그 부분들 사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아까 대회와 경연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그 교육이고 경험이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보지 않으면 모르고. 근데 이제 요즘은 문화예술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제 시민의 영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일상 생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물론 자아 실현이 목적이지만 자기 만족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걸 훨씬 더 복돋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 경연 이런 거를 열어서 이런 동호인들이 또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어떤 그 활동의 만족감과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대회 경연이 저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을 일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나 과정이 대회, 경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해외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각종 경연 대회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시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뭐 그 경기도 홍보 영상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경연 같은 거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게 유튜브나 혹은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찍은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연을 좀 크게 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청소년부부터 해서 일반부까지 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문체위에다가도 보고도 한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선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정말 그 대회가 참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랜선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작가들, 포항에 있는 작가, 제주도에 있는 작가들하고 함께 했는데 본인들이 다 셀프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모아갖고 랜선으로 줌으로 얘기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접속량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멘토 한 분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그 젊은 작가들한테는 그게 큰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뭐 대면으로 안 된다면 사실 뭐 비대면으로라도 그 줌을 통해서니까 랜서를 통해서 다양한 대회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럼 우선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하고 못하신 얘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시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최 도시 파주시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직접적 대면의 행사들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만은 알차고 풍성하고 특히 우리 이강기 선생님께서 2020년 문화의 달 파주시 주최지의 추진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꼭 많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관람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달수 의원님. 예. 하여튼 파주의 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하루 빨리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또 이렇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네. 경기도 가까운 곳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가까운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파주에도 최종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분들하고 오셔서 파주시에 오셔서 이것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질까봐 걱정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시간 동안 이 파주의 미래와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 말씀대로 이 파주가 더욱더 발전하고 사랑받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세 분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